그동안 계속 이제 사주동서 올렸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마침 제 사무실에 이제 저의 아주 저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사주 상담을 하길래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그냥 이거 방송하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분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제 사무실 와서 사주를 풀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앉아서 제가 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칠판을 놓고 오시는 분한테 제가 일일이 이렇게 쓰면서 제가 풀어줍니다. 예. 여러분 중에서 내가 녹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휴대폰 가져오시면 돼요. 저한테 그 휴대폰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그냥 녹화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분 한번 사주를 풀고 어떻게 제가 푸는지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사주 유튜브도 보면요, 갖고 낸 실제 사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어떻게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우리 의뢰하신 분 사주는요, 무술년, 갑자월, 월요일, 이모시입니다. 예. 자, 먼저 제가 이제 사주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사주가 첫째 신강하냐, 신약하냐 따져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어부법이라고 어부법이라고 하고, 이 어부법을 다루는 것이 바로 뭐냐? 적천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역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적천수를 5회독 이상은 하셔야지 비로소 어느 정도 감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사주학은 기후학이라고 해요, 기후학. 그래서 이 사주의 기후를 알기 위해서 태어난 달을 봐야 된다. 태어난 달의 지지를 보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보니까, 자, 이분이 을목일간이에요. 을목은 뭐냐면 덩굴나무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를 못해. 그래서 가장 좋은 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을목 옆에 소나무가 있어줘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을목 옆에 갑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영어로 등락예갑의 좋은 사주입니다. 이게 등락예갑의 사주다. 좋은 사주입니다. 예. 근데 우리 의뢰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LG그룹의 구본모 회장도 72세 돌아가시고, 삼성그룹의 천하를 거머쥔 이건 회장도 72세 돌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늘은 모든 걸 다 내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닥친 불행은 아무리 참아도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비교했는데 비교를 안 하고 그냥 나 하나 볼 때는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아마 거의 없어요. 오로지 아마 여러분들 영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를 보면은 거기 나온 정신병자만 행복한 거야. 왜? 세상을 모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혼자 멘탈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 것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남의 어떤 불행을 볼 때, 야, 저 정도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구두를 잘못 신었다 하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뭔가 잘못 사도 신경 쓰여. 그럴 때 뭐라 그러냐? 어쩌다 이런 거 사나? 난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이 사주 분석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을목의 갑자가 뭐냐? 바로 등락예입니다. 여러분들 요 사주 보시면 뭐가 느끼시냐? 갑자 을이 가르쳐드릴까요? 바로 이재명 사주입니다. 이재명.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 나빠요. 그렇지. 자, 본인 아니. 근데 8글자가 똑같은 게 아니고 요 갑자월의 을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재명 씨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한 데 태어나서 우리 구독자 중에서 이재명 씨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렇든 저렇든 이게 좋은 거예요, 굉장히. 예? 그래서 이거를 등락예갑의 사주다. 끈질긴 거는 아마 같다고. 끈질긴 게 아니고 이 사주는 생활력도 강하고, 네. 그리고 내가 이 유금,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질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신에.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내 명예가 중요한 거야. 지는 게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악바리 같이 딴 생 볼 때는요. 우리 저기 사모님 보시기에는 나는 뭐 아니야. 딴 생 볼 때는 사모님 보고 악바리라고 할 수도 있어. 왜? 갑자기 의리니까 배신해 이런 게 있어요. 을목은 덩쿨나무라서 굉장히 힘이 들어서 쓰지 못하는데 이게 감목이 딱 붙었어요. 붙으면 이 덩쿨나무가 소나무를 쫙 타고 올라가서 하늘을 딱 본다 이거예요. 하늘을 딱 이렇게. 그게 뭐죠? 용신 따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고서에서 등나개갑의 사주에서 굉장히 좋은 사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물론 우리 사모님 혼자는 괴로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아마 그게 굉장히 평탄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 사모님께서는요, 모 은행에서 정년퇴직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이 나이 때 그 우리 여성분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평탄한 거다 이렇게 보죠. 직업 면에서. 그쵸? 자, 요 유금이 뭐냐? 이게 직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직업의 복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관의 운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신을 보면은 일단 첫째 신강하다. 왜? 월지가 물이기 때문에 수생목 올라가면서 간목이 딱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강사주고요. 신강사주고 이건 어부법의 신강이고. 자, 두 번째로 이 충류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딱 보면 어떻다? 막 그냥 꽁꽁꽁꽁 얼어붙은 그냥 땅 위에 덩쿨나무와 소나무가 그냥 얼어붙은 형국이야. 얼어붙었어. 그러니까 얼어붙었으니까 소나무의 잎도 안 열리고 덩쿨나무도 움직이지도 못해. 꽁꽁 얼어붙어서. 자, 근데 여기에서 만일에 화가 오잖아요. 화가 오면은 이게 대지가 높고 나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을목, 이 덩쿨나무가 움직일 힘이 생겨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간목 소나무는 막 잎이 풀어지면서 꽃도 필 수 있다 얘기야. 그러니까 화가 와야 운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부법을 보는 거는 적천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기후를 보는 거는 궁통보감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신강사주에 용신은 뭘 쓴다? 첫째 화를 쓴다. 왜? 사주하고는 기후학인데 충격이 태어났으니까 용신은 화를 쓰는데 화가 또 시에 다 있어요, 이렇게. 그쵸? 시지에 그것도. 이건 뭐다? 말년이 좋다는 거예요. 말년이 좋다. 근데 말년 직전 있잖아. 말년 직전. 그거 임수는 내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요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이렇게 시간의 흐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흐름이 말년에 요거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유금 관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수가 뭐다? 공부를 하고 싶고 시간은 많은데 생각이 복잡해. 그래서 뭔가 행복하지가 않아. 이해되시죠? 네. 왜 행복하지 않냐면 용신의 화인데 물이 오면 화를 끄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배출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소통이 안 돼.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답답하죠. 그 대신 뭐가 있냐? 장점은 내가 이때 공부할 찬스를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공부할 찬스를 얻는다. 그쵸? 얘가 인수니까 인수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제 이 공부하는데 머릿속은 굉장히 앞으로 밝아질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어떤 지나서 못했던 공부, 뭐든 좋아요. 그거를 하시면은 발전이 클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왜? 인수가 올 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내가 이 사주가 나무가 강한 사주는 물이 올 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신은 기신인데 얘가 엄마의 운인 거야, 인수가. 그러니까 내가 인수 올 때 운이 나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학문을 쌓고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하면은 그 어려움을 그냥 별로 걱정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얘기 아시겠죠? 이 막판에 요게 인수인데 인수가 올 때 공부를 하거나 그 인수 따라 사야지 인수에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주에서 재그인을 해가지고 재물은 인수한다 하기 때문에 인수가 왕성한 운이 올 때는 돈 버는 행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또 한 가지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요 임수 어떤 공부의 기간이 끝나면 말년에 오화가 그러니까 시를 말년으로 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이렇게 설명할 거고 그래서 일단 요거로 보면 시로 보면 용신이 울겠네. 그리고 요 용신이 어떤 뜻이 있느냐? 이 자식인 거예요. 후손.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의 후손 중에 누군가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사실은. 네?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시겠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때면 그 하나가 잘 될 거야. 근데 아쉽다. 더 낳아야 돼. 지금 늦었지? 지금 늦었어. 아유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병원 가도 안 돼 이제. 자, 왜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젊었을 때 사주 봤다 우리 사장님 사주 봤다면 내가 뭐라 그러냐? 우리 마나님 사주 봤다면 자식을 많이 낳으세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이 자식이 오화가 나한테 용신이거든. 자, 용신이 뭐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자식이 언젠가 커서는 굉장히 효도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을목인데 용신 오화 자식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과 내 사이가 좋다 이렇게 봐야 돼. 그건 뭐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용신이 화두되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용신이 두 번째 수가 뭐냐? 이게 굉장히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어법법에 의해서는 금도 용신 쓸 수 있어요. 금도. 그런데 금은 용신당 보다 내가 그래도 직장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직장운이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자와 유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자유. 이 뭐냐? 배우자궁이에요. 배우자궁. 네. 그러니까 일지가 배우자궁이거든요. 네. 요 배우자궁에 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자유라 해서 그 배우자와의 좀 사이는 편하지가 않다. 뭔가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불편해. 불편하죠. 근데 직장운은 좋은데 이게 배우자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우자의 뭔가가 이게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거예요. 뭔가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주만 본 겁니다. 아셨죠? 신랑도 안 보고. 그럼 이런 사주는 어떻게 된다? 결혼할 때 궁합이 좀 잘 맞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봐야 돼요. 어렸을 때 딱 보는 순간 내가 의리의리야. 옆에 자 붙었어. 나 신랑하고 좀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가 딱 나온단 말이야 이게.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아니지. 어떻게 그렇다고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자식이 용신인데 애를 꼭 낳아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한숨만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자식 때문에 이건 이혼도 잘 못해. 그냥 애가 붙어 있는데 애가 안타까워서 이 신랑이 자유라 하더라도 내가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결혼할 때는 이런 경우 이런 거예요. 내가 10명의 남자를 만나면은 그 중에 한 놈은 좋고 한 놈은 나쁜 거야. 왜? 이 유금 안에 사실은 경신이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경도 뭐야? 을경합이잖아. 그쵸? 자, 다시 말해서 이 유금은 지장간을 본다면 경금시금이 숨어 있다. 이렇게. 네? 이 경금은 을경합이다. 좋은 신랑. 이해했어요? 신금 뭐야? 지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을신층이잖아. 어쨌든 평가는 나한테 부담스러운 거야. 비록 용신이라 하더라도 신금은 좀 뭔가가 내가 부담이야. 그러면 사이중은 뭐다? 을경합금이야. 그럼 내가 이 결혼할 때 만난 남자 둘 중에 하나는 좋은 놈, 나한테 뭔가 화합이 잘 되는 놈, 또 하나보다 부담스러운 애. 그렇다 아주 나쁘진 않지만 내 마음으로 부담스러운 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궁합을 꼭 봐서가도 그래도 자 이게 행운화가 뭐냐면 이건 그래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비율이 5대5라는 거야. 이것도 쉽지 않아. 5대5도 진짜로. 보통 2대8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 둘, 나쁜 놈 8.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제가 우리 그 손님을 놓고 이렇게 사주 푸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오신 분한테 실제로 저한테 방문 상담하신 분한테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고 있고요. 시간도 그래서 저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시간의 제약이 없고 그분 사주 완전 풀 때까지 끝을 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 이해하시겠죠? 이건 절대 동영상 촬영을 해서 찍은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신 이유는 다른 사주 유튜버가 실제 사례를 푸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이제 각설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볼 때 자식이 용신이고, 그렇죠? 네. 신랑이 있는데 신랑을 궁합이 좀 안 맞으면 내가 좀 껄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해놓은 건 아니야. 왜? 어쨌든 금은 용신이니까. 단지 이 용신에서 얘가 우리가 을경합이라고 그래. 을경합. 을목은 좋은 남편이 경금이야. 을경합 딱 합치는 거예요. 근데 요 유금보다 지장간에 역학 조금 공부하시면 아시겠죠? 유금 안에 경금 신금이 있는 거야. 이게 숨어 있는 거야. 네. 그 내가 만나서 경금 이 을경 좋은 놈 만났으면 내가 행복한데 요거만 가리면 돼. 이게 5대5라는 거예요. 5대5.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고 내 일생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정말 좋은 것도 뭐냐면요. 연애 무술이라는 거야. 자, 을목신강의 용신은 화도 되고 금도 되고 토도 된다.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좋은 거지. 아. 자, 토는 왜 용신이냐면요. 원래 신강사주는 재물과 간을 용신으로 삼는 거예요. 원래. 신약사주는 인수와 비겁을 삼는 거야. 그렇다고 신약이 나쁘고 신약이 좋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사주에 재물이 있는데 신약사주잖아. 그 운에서 인수 비겁이 오잖아요. 나를 도와주거나 내 동지가 오잖아. 그럼 그 재물을 잡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신강사주는 뭐다? 부모덕이 약해요. 그래서 신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루성가 사주다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철학관 가서 자루성가 사주네 이거 좋은 얘기 아니에요. 자루성가 사주라는 거는 부모도 없다는 거야. 고생팔자라는 그치. 고생을 하면서 너가 자 그러니까 보자고. 네, 뭐 마음대로 키지 마셔도 돼요. 이 추운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잡초가 살아남으려니까 그냥 발버둥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발버둥치면서.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다? 이 사람은 하드워킹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시련을 겪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상당한 사람들은 대부분요 시련이 오면 극복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당해서 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주가 만약 신약이었다. 그러면 정말 힘들죠. 이런 경우는. 왜냐면 내가 내한테 시련이 올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거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행복을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쭉 역학을 보다 보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다? 내가 불행을 느끼지 않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직이라서 나 행복해 나 진짜 행복해 이런 사람 없어요. 없어. 나 진짜 행복해 없어. 제가 볼 때는 나 불행하지만 않아. 난 불행을 지금 못 느끼고 있어 내가. 그럼 무지하게 행복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이생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고해라고 하잖아요. 태어난 게 고해다. 네. 그거 어떻게 했어 근데 이 험난한 옛날에 그 유명한 도쿠가 이에야스. 네? 제가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생은 그 수레바퀴에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내가 올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거라 했어요. 끊임없이. 아니 일본을 천하를 제패한 도쿠가 이에야스가 예? 이 수레바퀴 들고 언덕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시지푸스의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네. 나 그것도 잘 모르겠고 도쿠가 이에야스의 일대기 내가 여러 번 읽어봤거든.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얼마나 불행했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 그렇죠. 인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하고 천하통일한 이 사람조차도 이거 인생은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초라하구나 그 말하고 죽었어요. 뭐냐면 그 영화를 보였던 그 인간도 죽을 때 보니까 이거 뭐 프리베 같은 뭐 이슬비 같네 이런 거야. 이슬.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지. 아주 한탄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현 정권에서 지금 까불고 왜 지가 폼잡는다고 헛소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인생을 좀 깨달아야 돼요. 죽을 때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야 좀 더 보람찬 삶을 사는 게 아니냐. 자, anyway 어쨌든 그 얘기 이제 넘어가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이게 무술이 뭐냐? 이게 바로 정제예요, 정제.
네? 네. 정제인데 이 정제가 굉장히 강해요. 이 얘기 뭐냐? 내가 돈을 벌 때, 내가 횡재 없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막 공짜 들어도 하나도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지. 이게 만일에 본인이 이게 기토였더라면, 신강사주에 만약 기토였더라면, 김인년이었더라면 지금 이러고 안 살아요. 진짜 뭐 벤틀리 타고 다녀. 이게 건물주야, 건물주. 왜? 신강사주의 을목이 편재, 횡재를 딱 알고 있고 간목이 옆에서 받쳐주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무술의 정제야, 정제. 정말 꽁돈. 그러니까 꼭 정제가 두 개만 돼도, 정제가 두 개가 되면 편제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정제 두 개가 있으면. 근데 정제가 딱 이렇게 무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보다 월급쟁이다. 그러면 월급쟁이의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벌 수 있는 그 돈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십니까? 딱 한 가지. 신랑과의 문제.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건지 어떡하겠어. 왜? 내가 어릴 때 잘 갔어야지. 자, 그리고 이분이 되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요 임수가 바로 정인이잖아요. 정인. 그러니까 선비다.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절대 남 사기도 못 치고, 그런 말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고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꽁돈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꽁돈 안 생기니까 꽁돈 생긴 것조차 포기했을 거야 아마. 못해요. 상상을 못해. 이게 준다고 해도 못 받아. 그럼. 그래서 이게 그런 사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인의 사주도 정확히 이제 얘기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운을 본다면, 그죠? 지금, 연세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몇 세죠? 64세. 64세죠? 그러면 여기서 58, 무토가 58, 59, 60, 66이잖아. 지금 5화되고, 5화되고. 자, 여기서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5화가 용신인데, 자가 있는데 요 사이에 유가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화가 안 붙어 있어. 이게 좋은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5대5이잖아요. 좌우충이잖아 바로. 자, 월지 자가 5화를 바로 직면하면은 좌우충이 돼요. 그건 뭐야? 좌우가 충은 좋은 게 없어. 인생이 계속 충이. 아니 꼭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하도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보세요. 58, 59, 60, 61, 58, 59, 60, 61, 62세부터 이제 5화가 왔잖아. 60, 67, 63, 67인가 그래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63세? 네. 지금 좌우충 딱 들어와 있잖아. 자, 그러면 좌우충의 의미가 뭐냐? 자, 정유퇴직 하셨습니까? 네. 언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둔 연도가요? 2009년. 2009년. 아, 그럼 좀 오래됐구나, 그거는. 원래는 이때 그만두는 게 나은데, 뭐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 좌우충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몇 년은 예. 마음을 좀 가라앉아야 돼. 뭐냐면 이게 여기 좌우충이 오면요, 일단 안 좋은 일은 나오긴 나와요, 무조건. 자, 근데 어떻게 안 좋으냐? 자, 보세요. 내가 수리에 태어났잖아. 오는 게 오술합국이에요. 오케이야 이거. 그러니까 좌우충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씩 다 대입을 해봐야 돼. 네. 오술합국이니까 뭐야? 좋은 일도 있어 이 얘기예요. 그렇죠? 좋은 일도 있어. 좌우충에서. 윤석열 씨 사주 보면은 이 사람이 경자년 무자월이에요. 근데 오화대운에서 좌우충 나면서 그렇게 시련 겪은 거야. 근데 시가 미야. 그러니까 오미 화국이 돼갖고 결론은 좋았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시련 겪고 욕먹고 싸우고 난리치고 박근혜 대통령 난리 쳤지만 지금 대꼬는 거잖아. 네. 그럼 된 거지 뭐. 항상 결과가 중요하거든. 자, 그럼 어떻다? 내가 이 5년은 쌈박질의 한 5년이고 한편에서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5년이라는 거예요. 오술도 오고요. 좌우도 같이 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수요보다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불이 더 세지니까. 자신 내 자신. 자식. 자식. 오술이 바로 목세가니까 자식이잖아, 자식. 그래요. 그렇죠? 자식. 왜? 지금 사업할 것도 아니니까.
자식. 그러면서 자식도 좋고 한편에서 뭐다? 내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건강. 여기서 자는 나한테 이 건강을 얘기해요. 건강. 근데 좌우측으로보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빨리 병원 가세요. 제가 이걸로 여러 명 살렸습니다. 제가 이걸로 여러 명 살렸다고. 그러니까 멀쩡한데요? 아니야, 그것도 거기서 그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아니 초기엔 멀쩡하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일 그러니까 불려튼튼 만사 불려튼튼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병이 있다는 게 아니고 원래 좌우충에서 나오는 일은 뭐다? 첫째, 자가 손에 문서, 문서 깨지는 거야. 네? 또 하나 뭐다? 좌우충이 오면 또 어떻다? 내가 몸에서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좌우충 있는 분한테 내가 건강 조심하라 했거든. 돈 깨지구나. 그랬더니 좀 안타깝게도 위암 나왔어. 그래서 수술을 하자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운명이 있는가 봅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문자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아왔거든.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의사분도 제가 맞춰가지고 병원 가서 깜짝 놀란 거야. 큰일 날 뻔한 거지. 그런 식으로 왜 이게 맞냐면요, 몸이 우리의 바디는 이 8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8자로. 근데 운에서 올 때마다 내 몸의 바디 한 구석에 충이 생긴다는 건 내가 거기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신축년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축술이 되잖아. 축술이 오면 그렇다? 축술미에서 축술이 오면요, 관지구설 아니면 몸에서 이상이 생기는 얘기예요. 언제? 하반기에. 믿으셔야 돼. 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만화님께서는 특별한 관지구설이 있을 게 없어. 왜?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술이 오면 어떻다? 그래서 내가 몸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 내 생각에는 바르게 사시는 분이 사주가 딴 거 없어. 그러니까 건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비싼, 첫째 병원을 잘 가야 돼요. 좋은데.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그러냐면 지금은 의사의 능력보다는 그 기계가 중요해. 기계가. 그렇잖아. 의사 필요 없어요. 기계. 근데 머신이 좋다면 그만큼 비싸야 돼. 그럼 그만큼 재정이 탄탄한 병원을 가셔서 하루 입원하고 꼭 받으셔야 돼. 이거. 정밀검사 샅샅이 해야지. 이거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그때 정말 나중에 잘못하면 중환수술로 가요. 그때는 감당이 안 돼.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축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실손보험 들어오지 않아서 빨리 들어오는 거야. 수술을 대비하는 거지. 네. 들어놨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축술이 오거나 모유충이 앞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미리 보험 막 들어오는 거야. 왜? 그때 분명히 몸에 하자가 올 확률이 높다 이 얘기예요. 자, 요 두 가지 이렇게만 하시면 별 무리 없이 지나갑니다. 네? 자, 그리고 보세요. 내가 한겨울에 태어났잖아. 올해 신축년만 좀 조심하면, 이것도 한겨울이거든, 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나님이 작년 올해 안 좋아. 왜냐하면 내가 한겨울 태어났는데 운이 한겨울이야. 그럼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도 내년부터 어떻게 가? 내년부터 이민년이죠? 네. 이민, 그다음에 계묘, 이제 갑진, 을사로 나가는데, 그쵸? 네. 병호 정미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인묘가 오니까, 제가 볼 때 병원 꼭 가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인과 유가 붙으면 몸에서 이상이 생기고, 묘, 유축이 되면 몸에서 이상이 터집니다. 축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니까 올 하반기부터 연 3년에 몸에 이상운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정밀검사 하시면은 여기 인유와 묘유를 겪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조기에 차단하니까. 아시겠죠? 꼭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자, 그리고 그렇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사업을 안 하시니까, 원래 이게 인묘가 오면 이 을목이 또 강해지는 거 말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 돈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비겁이라고 그래. 신강사주에 같은 나무가 온다, 신강을목에 같은 나무가 온다라는 건 돈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내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할 때 돈 새는 거 상관없잖아. 그 어차피 돈 새이 생길 수 있는데 돈 새는 건 좋아.
왜? 사업 안 하니까 별로 크지 않아.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냥. 그건 당연히 써야 돼. 근데 몸에서 이상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과 묘는 사람의 몸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금은 뭐다? 유금은 옛날 한의사가 두고 다니는 수수칼 얘기한다 이게. 한의사가 두고 다니는 수수칼 얘기하기 때문에 내 몸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지. 우리 말하는 게 아시죠? 네. 당장 삼성이나 아산병원 예약하셔서 돈 아까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 터지면 돈 더 깨지니까 꼭 정밀검은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어디다? 큰 병원. 왜? 기계가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올해 넘어가면은 우리 마나님께서 이제 을사병호정미에 굉장히 좋은 운이 오는 거예요. 이제 또 있어? 요 병호 때문에 별로예요. 또 좌우충 또 온단 말이야. 그렇죠? 을사병호정미. 근데 제가 볼 때 병원연의 좌우충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나쁠 것 같지 않다고. 그냥 대충 넘어갈 것 같다고. 병원연이 언제예요? 이게 언제냐면 자 이민 2022년 네. 이민 계묘 갑진 을사병호 22, 23, 24, 25, 26 2026년. 예. 그때는 좋다고요? 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지금만 잘해놓으시면, 네. 지금 건강관리 내가 예를 들어 잘해놓으시면 별 무리 없다. 네, 그리고 보시면 내가 68세부터 이렇게 또 정사 병화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83세까지 고약고. 다 늙어서 공화는 뭐예요? 건강을 얘기하는 그냥 거지. 건강이. 그것도 한 가지 잘 봐요. 내가 늙어서 불행운이잖아. 네. 자식이 성공하는 것도 많을 수 있어. 이거 참 포인트를 자식을 보라니까 늙으면은. 응? 왜? 자식이 번창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아니 늙어서 내가 용신이 자식이. 자 내가 을목인데 용신이 화잖아. 이 자식 나타내잖아. 예. 자식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생겨. 이해했습니까? 본인은 껍데기로 사는군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용신이 자식이잖아. 그리고 본인 이 용신 또 무술인데 이게 정제잖아. 그러니까 큰 부자 사주는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근데 중산층인데 안락하게 병도 덜 오고 자식도 잘 되고 됐지 뭐. 뭐 돈 많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 우리 의뢰인께서 걱정하신 거는 신랑과 사이가 좀 별로래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찾아오신 거야. 네. 자 그럼 우리 보니까 이제 제가 완벽하게 이제 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다음에 신랑과를 보자고요. 응? 저기 잠깐만요. 제가 질문. 예, 그래요. 맨 마지막에 임오 음, 그 끝에 글씨가 그 임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부. 임은 공부잖아요. 공부해라, 선비의 마음. 네. 네. 오는. 얘기하세요. 그 임이 밑에 불을 끄지는 않나요? 괜찮아. 저는 항상 그게 천간은 천간끼리, 네. 지지는 지지끼리.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분이 그거 forget it, 그렇게 얘기를 해서 forget it. 그러면 뭐 이모에서 다 줄게. 네. 엉터리.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유튜브 잘못 보면은 패가망신이야. 왜? 정신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가뜩이나 소심한 사람이 이금이 들이쳐대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 듣고서 얼마나 끔찍하게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천간은 천간끼리 운의 작용은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그러니까 임수가 여기에 영향 안 미쳐. 임수가 여기 영향 안 미쳐. 얘는 여기서만 영향 미쳐. 왜? 얘는 하늘에 있으니까. 자, 하늘에 있는 게 어떻게 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게 땅하고 연결된다는 거야. 택도 없어. 이 운에서. 자, 운도 마찬가지야. 천간은 천간. 지지는 지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라우마 벗어났죠? 네네. 이게 사주를 잘못 보고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어설프게. 이제 이해했죠? 네.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근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유, 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 유튜브에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래. 이게 제가 말한 거를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최소한 적정수 10회 동안 해야 되고 많은 책을 읽어서 그것이 다 쌓여져야 돼. 그러니까 20년 넘게 공부했지. 그래서 큰 물이 계속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소리지. 만년에 불을 끄면 나는 어쩌라고 이제. 개소리.
개소리. 네. 불안감 조성. 왜? 얘는 얘끼리.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옆으로. 옆으로요. 근데 운에서 이 오를 끄는 자가 왔잖아. 그럼 좌우충이잖아. 이해했죠? 네. 그래서 아까 내가 좌우충이 오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자가 오고 오가 오면 안 좋은데 또 하나지. 이게 좌우충이 C는 C에서 용시 때리면 안 좋아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았죠? 네. 당연히 안 좋지. 경자년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은 자하고 올 때 조심하면 돼.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는 것으로서 이미 인지하는 건 순간 액땜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네. 이제 트라우마 벗어났죠? 네. 이모니까 수욱하야 맨날 밑으로 까고 있어. 택도 없는 소리. 이해했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유를 해주에 오화를 까면요 병기정이에요. 예. 그쵸? 병기정. 이 지장간이거든. 응? 아셨어요? 네. 여기 정화는 뭐야? 정인한목이잖아. 개소리지니까 완전히. 이해했어요? 임수가 오화 안에 정화랑 정림 한목이 돼요. 나무로 바뀐단 말이야. 지지로 오면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니까. 왜? 지장간, 병기정, 정화, 정임 한목. 이거를 암합이라고 그래. 암합은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완전히 개소리예요. 이해했죠? 역학으로 얘기해가 완전 개소리다. 청간은 청간끼리, 지진 지지끼리. 한편에서 이게 오화는 병기정이 숨어 있는데 정화, 정임 한목이야. 트라우마 벗어나세요. 응?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려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사주 공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터무니없는 인간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엉터리 이론을 가르쳐. 근데 말빨로 그럴싸해. 와, 그럴싸해. 혹세문민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심장병 걸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절대 아닙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했죠? 네. 제가 원래는 청간끼리 진지끼리에서 확실히 이해시켰는데 또 걱정하니까 오화를 들이 까보니까 병기정이야. 그럼 정화하고 정임 합이야. 암합이라고 그래. 도노리. 자, 그다음에 이거 신랑분이요. 네. 신랑분은 추운 겨울에 태어난 기수예요. 그죠? 네. 자, 신랑분은 간단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용신은 당연히 화를 써야죠.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은요, 계수 신약사주예요. 왜? 옆에 간목, 정화, 간목이 있어갖고 힘빨이가 없어. 그래서 용신은 못 쓴다. 이 사람은 수도 용신이 되고 금도 용신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화수금. 이거는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일단 더 치고 들어가야 돼. 아셨죠? 자, 이분하고 결혼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분하고 결혼은 좀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이분 사람 딱 본 순간 내가 딱 봤는데 뭐냐? 이 정화가 용신인데 정계충이잖아. 자, 처가 정화야. 개수가 정화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누구랑 결혼해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정도의 좋은 사주니까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이혼수인 거예요. 치니까. 그러니까 이 편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단 말이야. 정계충이잖아. 정계충. 개수가 정말 누르니까 뭐야? 마누라가 힘들다. 이 남자 때문에. 그거는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해도 다 마찬가지로 지 마누라 치이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부부의 불화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사람 사주 문제는 뭐냐면 유금이에요. 유금. 그쵸? 계율생이니까 유금의 인목이 있죠? 그쵸? 유금의 옆에 인목이잖아. 여기가 뭐냐면 유금이 배우자 자리예요. 여기 인이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혼수예요 또. 그러니까 이 분은 자기 본인의 사주로는 이혼이 가득한 사주예요. 근데 본인을 만나서 우리 마나님 만나서 사주 좋은 사람 만나서 버티고 잘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나님은 이혼 못해. 자식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짜증나게 참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날 되게 약올려. 왜? 이혼하고 싶어서. 뭐냐면 마음으로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지 마누라를. 본능적으로. 네. 왜냐면 이 사주 그러니까 이 사주 딱 봤을 때 이거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여지껏 상관해도 대단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요 이혼했어야 돼. 자, 이해했죠? 만일에 이분이 복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응? 복 터진 거야. 왜냐면 결혼을 잘못했더라면 이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응?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복이 터진 거고 내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거야 그냥. 네. 왜? 이 사람 사주에 이혼수 이인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정화가 정계충이니까 마누라 괴롭히는데 엄청 괴롭혀요 마누라. 응?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고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면 갑은년생이니까 그쵸? 68세죠? 어? 그럼 이제 갑목은 넘어가잖아. 와, 이 또 더 난리 치는 거야 지금. 왜? 왜냐면 수생목이잖아 또 신약인데. 아 신약인데 수생목이요. 신약이니까 수생목이니까 이게 또 발버둥 치는 거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어떻게 했어? 할 수 없지 뭐. 팔자가 그런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은 참 좋은 생각하는데 한 가지 남자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신랑이 문제인 거야 신랑이. 계속 그러면 괴롭히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가급적이면은 뭐 주말 부부 한다든가 갑방 쓴다든가 가급적이면 붙어있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계속 시비 건단 말이야. 이 사람한테 그럼 그 화가 뜨면 좀 나아지나요? 조금 나아지죠. 근데 없어요. 다 지나갔잖아. 종이 다 지나갔어요. 아 좋은 게 지나갔어요? 이제 신이 오는데 응? 문제는 이 인신충이고 유금이 오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 큰 대세의 운은 다 지났다 이겁니다. 제가 또 이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 우리 동영상을 또 올리는데 또 그런 또 여러분들 구독하신 분들도 제가 생각해서 일단 여기서 촬영은 끊고 지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